자, 9회차 고민상담. 이번에는 어떠한 고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플레임님. 올해 초6 곧 졸업할 여학생입니다. 제 고민은 인생이 너무 막장인 것 같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집안 사정까지 알고 지낼 정도로 친한 단짝이 있는데 그 단짝의 남친을 열렬히 짝사랑하는 중입니다. 근데 단짝의 남친이 제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자꾸 들이대요. 네? 머리 쓰다듬기, 무릎 베개, 백허그, 포옹, 손잡는 것 등 지 여친이랑도 안 하는 걸 저랑 해요. 근데 제가 걔를 너무 좋아해서 또 너무 친해서 쉽게 딱 잘라 하지 말아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친구, 여자친구분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글쓴이와 남자친구는 미래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손절하세요. 지금이라도 이 미친 관계에서 빨리 벗어나. 그래봤자 글쓴이한테밖에 들리지 않겠지. 글쓴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아. 그게 잘못된 거를 알고 있으면 하지 말아야지. 뭐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겠느냐마는 그 좋아하는 감정이랑 내가 해야 하는 행동이랑은 차이가 좀 있죠. 마음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해야 하는 행동은 조절을 할 줄 알아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한 사람만 보지 않고 바로 자기 좀 좋아하는 여자 있는 것 같다고 저렇게 막 찔러대고, 그런 남자랑 만약에 어떻게 해가지고 친구 버리고 잘 됐다고 해봐. 걔랑 끝까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걔도 막 잘해주고 그럴 것 같아? 100% 둘이 사귀게 되면은 그 남자는 또 다른 자기한테 관심이 있어 하는 여자한테 찝적됩니다. 지금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금 글쓴이와 글쓴이의 여자친구분이랑 작당을 해가지고 이 새끼가 이런 남자다 라는 거를 밝혀서 그 남자를 그냥 인연을 끊어버리고 둘이 친구로 계속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런 남자한테 제발 막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정말 일시적인 거고 시간이 지나면은 정말 고통의 연속일 겁니다. 친구랑 얘기를 하세요. 얘가 지금 나한테 이러고 있다. 그거를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혹시 본인이 꼬리친 거 있으면 솔직히 그것도 고백을 해야죠. 진짜 미안하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배신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세요. 그치, 사과도 해야지 당연히.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사과를 안 할 수가 있어. 다른 친구들과 취향으로 고민하는 중3 여학생입니다. 요즘 16세 정도면 다들 방탄소년단이나 워너원 등등 인기 아이돌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돌보다 플라워, 버즈 같은 살짝 오래된 팀부터 그나마 요즘 팀인 데이식스 같은 밴드 그룹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몇몇 절친들 빼고는 이러한 취향 때문에 쉽게 소통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반 억지로 아이돌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서 겨우 다가갈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싫어하진 않지만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끝까지 못하겠더라고요. 친구들에게 밴드도 이런 매력이 있다, 내가 이런 팀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뭐다 등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절친들끼리만 지낼까요? 아니면 아이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절친들이 중요하지만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려야 할 것 같아서 라고 고민을 써주셨네요. 생각이 굉장히 깊으시네요. 이렇게 고민하는 거 전혀 막 어리석거나 나쁜 행동이 아니고 진짜 훌륭하신 것 같아요. 뭐 일단 글쓴이분의 글을 읽어봤을 때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랑 다르다고 그게 틀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나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밴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야 너 그딴 거 왜 듣냐 막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듯한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과는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그냥 얘랑은 좀 대화 주제를 찾기가 어렵네 라는 정도의, 그 정도면은 그래도 친구로 지내려고 계속 노력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걔네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만큼, 아이돌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만큼 그 확실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 뭐 밴드에 대해서도 이제 친해졌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밴드를 걔네들도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막 극단적으로 얘네를 바로 좋아하게 만들거나 내가 아이돌을 억지로 좋아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천천히 다가가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절친들이 있잖아요. 절친들이랑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다가
이제 가끔씩 그런 애들이랑도 얘기를 나눠보고 뭐 조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돌에 대해서 내가 아이돌에 대해서 얘기를 그만큼 많이 들어줬어. 많이 들어주고 나도 얘기를 많이 했어. 그래서 나도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 밴드에 대해서. 근데 걔네들이 딱 자르고 아 난 듣기 싫어 이렇게 하면은 그 친구랑은 좀 이제 굳이 친해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쵸? 뭐 굳이 아이돌 아니더라도 서로 공통된 주제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화장이라던가 과목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공통적인 주제를 찾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들 저한테 너무 즐겁게 산다고 부럽다고 그래요. 저도 남들만큼 힘들고 남들만큼 괴로운데 그저 남들보다 취미생활이 독특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넌 여유가 많아서 참 좋겠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무시하는 것도 대꾸하는 것도 이제 너무 힘들어요. 뭐 어떤 취미생활을 하시길래, 지금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고민 해결을 해주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건 되게 공감을 많이 해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어서 그래요. 그냥 무식해서. 어떠한 일이든 한 분야에 그게 깊게 파고들면은 절대적으로 힘들고 고뇌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되게 욕망의 동물이라 진짜 막 돈이 뭐 수십조 원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더라도 나만의 고민이 있어요. 되게 행복할 것 같은 사람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고민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근데 그 사소한 고민, 나에게 있어서 봤을 때 사소한 고민이 그 사람한텐 전부일 수도 있는 거고, 누구에게나 고민은 있습니다. 고민과 힘든 게 하나쯤은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막 어떻게 해라 라고 대처를 하기에는 이 글이 너무 짧아서 상황을 잘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쉽게 조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밝고 정말 행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고민은 한 가지씩 있다는 거, 힘든 게 하나쯤은 있다는 거, 너는 되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는 정말 안 좋아요. 그 사람은 마음속에 엄청나게 병이 심하게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근데 또 그렇다고 최근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와 잘 지내고 있는데 나 와가지고 너 요즘에 고민 없니? 내가 다 들어줄게. 너도 힘들지? 힘든 게 한 가지쯤은 있을 거야. 이러진 말고 고등학생 2학년입니다. 공부가 손에 안 들어와요. 기숙사 생활하는 곳이라 부모님의 신뢰를 먹으며 지내고 있는데 자꾸 다른 것에 손이 가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밤새면서 노는 게 일상이죠. 일기를 쓰면서 자기 반성도 하려는데 내가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학생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굉장히 글도 잘 쓰고 생각도 깊네. 하지만 행동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뭐 자기 절제가 딱딱딱 되면서 내가 해야 될 공부량을 전부 다 하면 누가 서울대 못 가. 근데 그거는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조그만 절제 차이가, 절제를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당신의 아주 먼 미래 50년을 보장합니다. 근데 그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좀 몸이 움찔움찔 할걸. 놀 때 팍 놀고 시간을 정해놔요. 시간과 목표량을 정해놓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내가 이만큼의 목표량을 확실히 끝내겠다. 뭐 단어를 몇 개를 외운다거나 목표가 있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목적지가 없어. 막 미친듯이 빨리 가는데 목적지가 없어. 그럼 그게 의미가 있는 행동일까요? 전혀 없죠. 일단 목표를 잡아두고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만 하면은 당연히 손에 안 잡히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지난주 토요일 10월 6일에 용인에 있는 송담대학에서 면접을 봤을 때 첫 면접인으로 선정돼서 면접을 볼 때 매우 떨어서 그닥 좋지 못한 점수를 얻은 것 같은데 플레이님만의 면접 방식이나 긴장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미안해요. 내가 면접을 본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으니까 조언을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당당하게 얘기는 해요. 긴장을 어떻게 푸냐면 그냥 사람 대 사람? 되게 막 엄청 높고 진짜 냉혈한 같은 그런 면접관 같은데 그냥 평범하게 일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정석대로 내
모든 정보를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약간 대화하듯이 하면 돼요. 대화하듯이. 대화를 하되 그 면접관들한테 질문하는 식으로 막 반문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되고, 뭔가 질문을 하시면은 그걸 그냥 평범한 대화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되게 뇌를 안 거치고 막 빨리 말해야 돼서 자기도 모르게 막 주저리 말하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긴장을 극도로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괜찮습니다. 시간을 좀 가지셔도 돼요. 이제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천천히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막 빠르게 얘기하는 것보다 좀 생각을 정리를 해서 내 뜻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게 훨씬 보기가 좋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면접관분들 그쵸, 맨 처음에 봤을 때 진짜 무표정에다가 인상이 되게 안 좋잖아. 근데 그거는 걔네들이 되게 지금 기분이 안 좋은 막 이게 아니라 그냥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 다 일일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별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겠어. 제가 매니저 뽑을 때 진짜 극도로 긴장해가지고 말을 막 군대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솔직히 면접관 입장에서 봤을 때 막 그다지 좋은 인상은 못 받아요. 왜 이렇게 굳어있지?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다는 대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당당하게 하세요. 나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과 당당함. 그런 게 있으면 사람이 되게 커 보이고 되게 긍정적으로 보여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실수를 했어, 떨어지잖아? 인생 망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최대한 그냥 어필해서 보여줘. 그게 다야. 안녕하세요 플레이님. 저는 사춘기가 온 것 같은 13살 소년입니다. 제 고민은 성격이 차가워지고 정말 사소한 것에도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그런데 주변 친구들, 부모님이 제가 싫어하는 말 또는 행동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제가 이런 거와 저런 건 싫다라고 말하면 해결되는 것이긴 하겠지만 친구들에게는 한 명 한 명 말하기도 그렇고, 만약 이렇게 말했다가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거나 친구들과 헤어질까봐 무섭다고 할까나, 그래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또 제가 참으면 저는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들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글을 읽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느낀 점이 뭐냐면, 일단 해보긴 해보셨어요? 주변 사람들과 부모님이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을 했어. 뭔가를 요구했어. 그랬을 때 그것을 해본 적은 있어요? 해봤는데 진짜 못하겠다 싶으면은 얘기를 해야지.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글만 봤을 때는 시도도 안 해보고 그냥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난 이게 싫어. 그래서 해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 사람들의 뭐 말투나 억양 이런 것들이 싫어. 받아들이려고 노력도 안 했어. 그랬을 것 같아. 한번 시도는 해보고 내 마음속에 변하는 게 없다 그러면은 얘기를 해요. 그게 귀찮아도 얘기를 해야죠. 일일이 한 명 한 명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글쓴이한테 그 행동을 요구하거나 다 뭔가 내가 봤을 때 불편한 행동을 해. 그러면은 내가 이상한 걸 수도 있다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모든 사람들한테 일일이 얘기를 해야 될 정도면은 내가 고쳐야 되는 점 아니야? 뭐 내가 진짜 심적이나 신체적으로 병이 들은 게 있어서 상대방의 배려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 면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걸로 봤을 때 나는 정말 평범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나한테 싫어하는 말을 해. 그거는 자신한테 문제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지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거를 완벽하게 치부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들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일단 스트레스가 쌓인 뒤에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눕시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이후에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해야 편히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요새 잠을 많이 안 자서 학교에서 졸아요. 어떻게 해요 플레이님? 좀 젊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자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냥 누워있으면 알아서 잠들겠지 하고 누워있으면서 딴짓을 계속해. 완벽하게 그냥 누워서 눈 감고 오랫동안 있어보세요. 밤에 뭐 하느라 막 늦잠 자지 말고 딱 이 시간이 넘었다 싶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누워서 한번 잠을 자봐. 잘 올걸? 밖에서 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하는 것도 잠을 잘 오게 하는 방법 중 하나죠. 오늘 고민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고 모두 다 초기화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더 하고 싶은데 목이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따끔따끔거려요. 위험해. 고민 상담 여기까지만 합시다.